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으며 앞으로도 수없이 틀릴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관련된다. 많은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똑똑한가를 중요하게 여긴다. 내가 더 명석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자본시장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모든 사람의 의사결정에 기반이 되는 기본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남들보다 앞서가거나 더 많은 가치를 얻는 것은 아니다. 자본시장의 원리는 명확하다. 첫째,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아내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남들이 모르는 것을 나만 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혼자만의 착각일 때도 있을 것이다. 둘째, 통계를 보면 전설적인 투자자로 이름을 날리는 사람도 장기적으로 보면 예측이 틀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대다수 투자자의 공통된 예측도 맞을 때보다 틀릴 때가 훨씬 많다. 장기적으로 보면 맞을 때도 있지만 흔한 일은 아니다. 누구나 수많은 오리를 범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내 예측이 옳은 경우가 70%만 되어도 살아있는 전설로 불릴 수 있다. 달리 말하면 30%는 장기적으로 틀리게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장기적 안목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서 견디기 힘들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틀리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오늘 내가 어떤 일에 성공하더라도 10년 후에는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또 다른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수십 년 전에는 성공을 거둔 방법도 지금은 아예 시도할 가치조차 없을지 모른다. 35년 전에는 먼지 날리는 도서관에서 잘 모르는 무역 관련 잡지나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할 비공식적 자료에서 정보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검색할 수 있어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며 시장 가격 설정도 손쉽게 이루어지므로 방법을 완전히 달리해야 한다. 과거에는 주가 매출액 비율, PSR이 낮은 주식을 매입하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시기, 즉 타이밍의 문제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어떤 것이 새로 등장해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가 폭락하기까지의 시차가 점점 짧아지는 것 같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배운 점은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며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을 잃으면 안 되므로 정신을 잘 차려야 한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투자 전략은 눈 깜짝할 사이에 무용지물로 전락할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 지난 30년간 행동주의에서 배운 것은 모든 사람이 매우 어리석다는 사실도 아니고 시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는 요령도 아니다. 자신을 잘 아는 것이 곧 행동주의 그 자체라는 점이 가장 큰 교훈이다. 자신의 어떤 약점이 기습적으로 공격당하기 쉬운지, 어떤 점에서 지나치게 우쭐대는지, 자연스러운 인지적 오류를 범하기 쉬운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자기 자신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다음과 같이 자문할 필요가 있다. 지금 내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달리 말해서 내가 믿는 것 중에서 거짓, 즉 잘못된 점은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는 것이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종종 두뇌의 인지적 오류에서 기인하는데 자기를 잘 파악하고 자기 행동의 결점을 제대로 알면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